제가 변하는 게 좋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림을 권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안 해본 걸 해볼게 하는 거. 만물미술트럭에 오신 분들 중에 그림을 뽐내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나 그림 못 그려요. 아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려요. 근데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도 놀라세요. 자기 그림 보고. 안 해봐서 모르고 못한다고 느끼는 거지 해보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저도 원래 나로 살 때 몰랐을 것들을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가졌을 때 해보는 거예요. 시각예술가 천근성입니다.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요새 매주 지역에 있는 시장 돌고 사람들에게 물건 팔고 그림 받는 만물미술 트럭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조소 전공. 네네. 그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관심 있고 좀 좋아하셨던 건지. 일단은 뭐 그 학창 시절에 12과목 중에 미술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뭔가 만들거나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신체가 건강한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축구, 농구를 하기보다는 집에서 또 마침 저희 집에는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이 저의 일종의 작업실 역할을 했고요. 그 안에서 뭔가 꽁냥꽁냥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뭔가 망가진 시계를 뭔가 리폼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의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나요? 네. 환경적으로. 네네. 그렇게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미대에 갔고 근데 막상 미대에 갔더니 단순히 만드는 거 이상의 어떤 이 예술이 갖는 의미라든가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럼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대학교 때는 주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뭔가 물성을 다루는 거, 기술을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선배 쫄라가지고 용접을 배워서 바로바로 즉각에서 크게 뭔가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용접을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뭐 목공도 했었고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면은 조형물 공장 이런 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실 만들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작가님 같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습득하고 싶었다는데, 그럼 작가님은 대학 다닐 때는 어떤 작업을 하셨었어요? 그 아파트랑 어떤 건물 앞에 있는 그런 큰 조형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념비적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했던 선배들을 존경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만드는 기술도 터득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뭔가 작가 생활을 할 때 돈도 벌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좀 휴학을 하고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두루두루 좀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산전수전 다 겪고 결국에는 휴학 5년을 다 채우고 이제 졸업을 했죠. 네네. 졸업을 할 때는 비로소 이제 작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다 싶어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물레동에 이제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이제 크게 어떤 조형물적인 설치 작업 위주로 했었고요. 사실 졸업과 동시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버려진 장난감을 일산 호수공원에 이렇게 쌓아놓고 10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24시간 동안 정크 아트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1등을 해서 뉴욕 항공권 티켓을 거머쥔 꽤 큰 거네요. 당시에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사건이었죠. 당시에는 또 업사이클이라는 말이 조금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도 우연치 않게 나오게 되었고 얼떨결에 작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목적이 뚜렷하게 잡힌 계기가 됐네요. 네, 저한테는 일종의 그 감투가 쓰여진 거거든요. 이 업사이클 혹은 정크 아트라는. 그래서 그때 약간 어깨가 좀 으쓱해가지고 좀 뽕이 들어왔구나. 네, 그런 비슷한 전시라 대회 이런 데들 많이 참여했고 매입도 많이 했었고요. 작가로서 뭔가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니까 대단한 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착각도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작업을 하는 행위가 사실은 삶이랑은 거리가 있었던 거를 스스로 좀 인지하게 됐어요. 밖에서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저는 뭔가 버려진 것들로 재료를 삼아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환경적인 작가로 좀 인식이 됐는데 실상은 제가 거기에 못 미치는 행동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인전도 어떤 쓰레기와 우리가 되게 근엄하게 생각하는 음양오행이 맞춰가지고 유기물 쓰레기는 이제 토고 흙으로 돌아가고, 물도 있고 쇠도 있고 나무도 있고 오원소 그걸 이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잘 보이려고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상 하고 나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되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료를 후원받거나 전시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일체 다 중단을 하고,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건가? 내 어떤 욕망을 실제로 잘 수행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질문하기 위해서 서울이 아닌 대구에 있는 레지던시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낯선 어떤 경험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구로 갔더니 이제 정말로 딱 작업실만 주어진 거죠. 예, 작업실만 주어져서 정크아트 본능이 있어서 고물상부터 이제 기웃거린 거죠. 그랬더니 고물상에서 갑자기 저한테 리어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재료할 거 뭐 있나 기웃거렸는데 저한테 이제 리어카를 주시길래 얼떨결에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리어카를 제가 붙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순간 아무도 저한테를 작가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가다 갑자기 제가 음료수를 이렇게 얼떨결에 얻어먹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아니라 다른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 얻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대구에 있으면서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하는 작가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분들이 거기에 청소 그 노동자분들이셨어요. 근데 청소 노동자분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작품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청소하는데 집중하시겠지만 미술관에 있지만 미술관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약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까이 휴게실에 계셨는데 거기에는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었어요. 마침 그 대구예술발전소 근처가 서울의 을지로 같은 북성로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송풍관을 사와가지고 제 작업실에 있는 그 에어컨에 있는 차가운 바람을 송풍관을 통해가지고 그 휴게실로 바람을 보내는 것을 일종의 작업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작가로서 뭔가 알을 깨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만들기, 크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종했다면은 그 송풍관 작업을 통해서는 잘 보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우러나는 마음을 어떻게 예술을 표현할지,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조형적인 형태가 아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송풍관과 송풍관이 연결돼 있으니까 서로의 방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제 책상 위에 귤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좀 더 서로에게 약간 안부를 더 묻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계성이 있는 작업이 되어버렸네요. 네네. 반드시 형태를 만들지 않더라도 뭔가 감상하는 어떤 작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관계 맺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많이 미술관 밖에서 많이 발견하거든요. 이것도 대구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생겼고 파견예술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어떤 기관에 가서 그냥 예술가의 일을 하면 된다. 맞아요. 120시간 동안.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정받은 곳이 요양병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이 다 병실에서만 계시니까 그림 그리기, 말동무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머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뭐 원래 살던 집을 그리시거나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는 걸 발견하고, 아 그러면은 제가 여기 집 어딘지 그 알려주시면 제가 그 사진 찍어 오겠다, 뭐 영상 찍어 오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병실로 배달하는 그 역할을 했고요. 그때 그 영상이 일종의 저한테는 작업이 되었고, 미술관이 아니라 그 요양병원 1층에서 상영회를 했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네네. 작업은 이제 계속 쭉 들고 너무 의미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경제적인 건 어떤 식으로? 아, 경제적인 거요? 네네. 매우 중요하죠. 네. 제가 그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아주 뭔가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된 것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만물 미술 트럭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고요. 올해 초에 제가 약간 패기로 기관을 모집한다고 글을 작가님 올렸어요. 스스로가? 예. 만물 미술 트럭을 음. 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 저에게 연락 주세요. 어. 근데 굉장히 많은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고, 감사하게도 이제 매주 이제 하는 만물 미술 트럭은 해당 기관에서 비용을 받고 하는. 순환적인 개념이 있네요. 네네. 근데 이것이 사실 저한테 목표는 아니고요. 제가 진짜 목표하는 바는 돈 없이도 가는 거예요. 돈 없이도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그냥 시장 어디 한켠 그냥 그런 데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갈 때도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팀을 이뤄서 하는데, 그분들에게 페이도 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제 물건들을 팔아야 되니까 제가 또 물건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네. 그것도 물건 사는 비용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업 후원을 받거나 물건 같은 경우는 나눔을 받거나 기부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지면 네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자. 네네. 그러면 이 작가님이 예술을 하게 된 어떤 영감도 필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부분에서 뭐 감명 있게 봤던 책이라든가 조언을 듣던 어떤 인물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약간 겉멋든 작업만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좀 각성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작업실 근처에 철학 공방이 있었어요. 그 철학 공방에서는 책 읽기 모임을 했고, 그 책 읽기 모임을 통해서 존경하는 철학자 분이 생겼죠. 누군가요? 그분 성함이 이제 신승철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 네. 네. 지금도 그분이 남기신 책들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 중에 이제 저에게 가장 좀 인상에 남는 것은 사랑할수록 지혜로워진다라는 책이 있는데,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사랑과 정동의 선에서 푼 책이고, 제목 그대로 사랑할수록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지혜의 바탕은 이제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그 책 말고도 이제 신승철 선생님이 펴낸 책들에서는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왕 예술을 한다면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싶고, 저도 그 안에서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네. 이웃집 홈리스 같은 경우도 뭔가 홈리스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단지 제가 서울역 앞에 8년 동안 살아서 그것이 그냥 익숙한 풍경이었고, 풍경에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보자 라는 욕망이 쌓여서 그냥 그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가지고 있는 기술, 그 중에서도 뭔가 수리하고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로 뭔가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약간 시혜로 하는 그런 단체들 많으니까, 뭐 도시락 주거나 뭐 교회 봉사라든가, 그걸로는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한 건 바로 거래였습니다. 거래가 좀 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만들고 수리하는 기술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가로 저를 그려달라고 초상화를 요청했어요. 근데 초상화를 요청했을 때 반응은 대부분 어떤 거였냐면, 차라리 돈 줄게요 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그림을 그리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마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를 그리니까. 그러면서 뭔가 과거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눈다던가, 또 저는 반드시 사인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고, 저를 그리면 그래도 단 5분, 10분이라도 바라봐주면 왠지 나를 기억할 것 같고, 내가 롯데마트 가나 문화역에 갔을 때, 문화역 서울에 갔을 때도 뭔가 그냥 알아보는, 정말 이웃이 될 수 있겠다. 그럼 나한테도 일종의 안전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저는 믿어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반복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뭔가 새로운 것을 그래도 도전하고 안 해봤던 것을 하고 뭐 그러면은 좀 더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추억이 많이 쌓이고 좀 더 다각도로 바라보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림 그리기는 그냥 핑계죠. 그런 것들 그냥 끄집어내는 핑계죠. 말을 걸고 안 해봤던 걸 도전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작가님이 대학교 때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네. 어린 청근성이 지금은 그런 여러 캐릭터들을 섭렵하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네네. 약간 좀 그런 느낌. 네네. 제가 되게 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우주 하면서 그림을 권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안 해본 걸 해볼게 하는 거. 그래서 만물미술트럭에 오신 분들 중에 그림을 뽐내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나 그림 못 그려요. 아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려요. 근데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도 놀라세요. 자기 그림 보고. 안 해봐서 모르고 못한다고 느끼는 거지 해보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저도 원래 나로 살 때 몰랐을 것들을 다른 식으로 해보니까 알 수 있는 것들. 내가 사람들 말 걸기를 평소로 하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했을 텐데 좀 더 상냥하게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일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가졌을 때 해보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 작가님 얘기를 듣고 예술이 뭔가 생각했을 수 있었던 계기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홈리스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작가님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와, 저 물건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저를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네. 여기 도장 찍어주나요? 네. 아, 네. 너무 멋있는데요. 네. 네. 오늘 인터뷰는 어떠셨는지? 오늘 쭉 인터뷰하면서 어릴 적 얘기부터 이제 꺼내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뭔가 과거의 어떠한 사건과 과거의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기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약간 되묻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정말 하고 있는 일 계속 잘 하시길 바라고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